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함께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대리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리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권충현 대리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좀 이슈부터 체크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국 또 중국입니다. 예. 자, 중국 지금 열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자, 일단 중국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웃 나라니까 우리 시장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보고, 그리고서 좀 본격적인 좀 중국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? 예, 일단 전일처럼 코멘트를 좀 약간 드리자면요.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.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그동안 연일 팔다가 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시장의 중심은 중국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중심이 돼서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는데 그 악재를 딛고 좀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부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세다, 순환매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. 또 테마로는 일단 바이오, 화장품, 중국 산화 정책 테마 모습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장에서 바이오 지수가 한 연간 한 12% 정도 올라왔는데요. 한 어제만 한 3%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간 조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순환매 테마로 해서 올해 시장 굉장히 센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숙지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강한 그러니까 바이오, 화장품, 중국 산화 정책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중국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산화 정책 이야기 다 나왔으니까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부분에서 모멘텀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사실 이 정책 완화가 작년부터 나오기는 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다시 한번 바람이 부는 이유도 조금은 아리송한 부분도 있거든요.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일단은 중국 산화 정책 완화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어제 좀 테마가 됐습니다. 어제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테마가 된 것 같네요. 네. 고령 메디앙스라든지 제로투세븐, 네오팜 등이 좀 굉장히 큰 폭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산화 제한 정책을 좀 변화하겠다라고 좀 시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테마가 좀 잡혔던 것 같은데요. 2013년도 말에 이미 한 번 시작을 했습니다. 부모 중에 한쪽이 외동일 경우 자녀 둘 사이의 산화 제한 정책이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정책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미미한 효과가 나왔습니다. 한 47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걸로 좀 그쳐서 이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하지 않았나.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다만 제가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,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.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기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유아용품이나 이런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. 네.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테마가 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. 이미 1차적으로 시행했던 정책 자체도 굉장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.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긴 시간 좀 테마를 보시고, 좀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주가에서 이런 테마로 오버슈팅의 구간이 나온다면은 네. 기업별 컨센서스 대비 좀 오버슈팅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하시든지 좀 관망의 시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.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이런 산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일단은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은 일단 매도 관점을 좀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, 이렇게 짚어주셨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좀 추세가 좀 꺾이지 않지 않겠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계속해서 좀 중국인들 미용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에 가면은 성형외과에 온통 중국인들이에요. 그리고 홍대나 아니면 동대문을 가면 화장품 매장도 온통 중국인입니다. 좀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?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단기간에 끝날 추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LG생건의 후매장, 명동 후매장이 루이비통 매장의 매출을 앞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
한국 화장품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어제 뭐 LG 생활건강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이 괜찮았고요. 삼성 LNS 뭐 화장품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. 그 이외에는 가장 크게는 일단 유오커, 뭐 중국 방한 고객이 외래 공액 중 43%까지 차지를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. 네. 올해 같은 경우는 좀 50% 이상, 좀 50%까지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 증가에 따른 뭐 면세점 시장이 성장할 것 같고요. 판매 채널도 좀 다양화가 돼가고 있고,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류 열풍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뭐 화장품 판매가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. 네.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더군다나 뭐 중국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화를 하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한 10년간 15%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. 평균으로요.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5년 정도 15%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한 2위에서 3위 정도,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시장 캐파가요. 근데 미국을 좀 앞지를 수 있다라는 좀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뭐 세계 최대의 시장 규모가 되겠다. 더군다나 뭐 추가적으로 중국 1인당 화장품 소비 지출이 21불 정도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거를 봤을 때 세계 평균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 시장의 그 K뷰티 시장은 좀 갈 길이 멀었다.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트렌드,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K뷰티 한국 제품에 좀 선호도가 뚜렷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의 좀 서프라이즈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두 분 같은 경우 화장품 따로 뭐 안 쓰시죠? 남자들은 왜 화장품 안 씁니까? 다 쓰죠. 예. 하나로 사셔서 물론 이제 쓰나요? 색조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화장품들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관리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 뭐 마스크 시트도 쓰기도 하고요. 뭐 수분 크림도 쓰기도 하고.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요즘 많다고 그래요. 지금 심지어는 지금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뭐 비비크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단한 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 그런 남성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또 고가의 제품을 쓰기보다 이 로드숍에 워낙 이제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쇼핑을 많이 한다,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네.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뭐 확연하게는 좋지만 뚜렷하게 좀 성장세는 둔화되지 않을까,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말씀하셨던 걸 들었다시피 이익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가운데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게 된다면 어느 쪽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종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컴투스 얘기를 먼저 조금만 드릴게요. 네. 컴투스 같은 경우도 메가 트렌드를 갖고 한 2년 정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저는 이것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요, 한 2년 전 같은 경우는 컴투스 같은 경우도 뭐 퍼가 40배에서 100배까지 왔기 때문에 모두가 고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이 한 7만 원 수준이었거든요. 그리고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한 19만 원 수준입니다. 그 이유는 매출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했다. 그러면서 뭐 퍼 개념에 퍼가 좀 올라오면서, 퍼가 좀 저평가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화장품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더 세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좀 종목을 좀 보자면요, LG 생활건강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그림 보시면은 일단은 현재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2조 미만입니다. 아직까지. 지금 그동안 대장주였던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 19조에서 20조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근데 일단 화장품 부분의 이익만 연간 한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멀티플을 화장품의 경우에는 한 30배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화장품 부분만 12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상승의 여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화장품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것을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비화장품 부분의 업황의 턴어라운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섬유유연제 2위 업체 뭐 피존의 경영권 매각이 좀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2위 업체 탈락으로서 그쪽에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음료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세월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취소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동종 업계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자, 화장품주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, LG 생활건강, 이 중에서도 좀 LG 생활건강이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좀 그 외에 다른 쪽까지도 좀 같이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
부분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네,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. 한양증권 권충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리님. 네, 고맙습니다.